자, 그러면 오늘 339 온에어 시간 이용성 기자와 함께 꾸려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비가 오면서 벚꽃이 다 졌어요. 네. 이제 5월도 며칠 안 남아 있는데 5월이 되기 전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MSCI 지수를 활용한 그런 전략을 오늘 이용성 기자가 준비를 했는데 일단 우리가 이거 다 총체적으로 정리해보는 시간으로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주토피아 구독자분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한 번 더 정리하는 개념으로 우리 MSCI 지수부터 좀 짚고 갈까요? 네, 이게 네. 시장 참여자라면 너무나 다 알고 있지만 그래서 자주 까먹는 MSCI 지수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5월도 네. 다가왔으니까요. 리밸런싱 전후니까. 먼저 MSCI는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에서 만든 글로벌 주가 지수인데요. 네. 이게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글로벌 지수 중에 하나입니다. 전 세계 최초였기도 했고요. 그래서 미국계 펀드 95% 넘는 수준의 펀드 자금들이 이 지수를 참고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뒤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MSCI 지수를 참조하는 글로벌 전체 글로벌 자금은 2경원이 좀 안 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한 네. 1.7경원 정도? 예, 대부분 펀드들이 지금 이 지수를 참고하니까 해당 지수 리밸런싱에 따라서 이제 글로벌 자금이 대규모로 움직이곤 합니다. 그래서 이제 3개월에 한 번씩 구성 종목을 변경하는데요. 2월, 5월, 8월, 11월입니다. 그래서 이제 곧 5월이 다가오니까 아무래도 좀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 MSCI에서 우리가 어떤 부분을 바라봐야 돼요? 예, 일단 MSCI는 크게 세 지수로 나눠져 있는데요. 선진국 지수, 신흥국 지수, 그리고 제2의 신흥국 지수라고 불리고 있는 프론트 지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신흥국 지수에 속하고 있죠. 그래서 선진국 지수로 가기 위해서 뭐 여러 허들을 넘기 위해서 기준을 넘기 위해서 수년간 시도를 해왔는데 결국 실패를 했고 어쨌든 지금은 신흥국 지수인데 이 신흥국 지수 안에서도 10% 미만의 비중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대부분 뭐 알리바바 등 좀 덩치가 큰 중국계 기업의 비중이 높은데요. 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 MSCI 코리아 지수라고 한국 기업만 편입되어 있는 그 지수가 있는데 네. 그 부분에서 이제 리밸런싱에 따라서 좀 종목 간의 그 엇갈리는 주가 흐름이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코스피 200과 다른 점은 편입 종목 수가 일단 적어서 100개 박시니까 일단 대형주의 비중이 높고요. 그래서 우선주 종목도 들어가 있고요. 삼성전자 우 같은 것도 들어가 있고요. 코스닥 대형주까지 예. 포함되어 있으니까 네. 아무래도 그 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기업들이 좀 모여있는 지수이지 않나 이렇게 좀 시장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어떠한 기준들을 충족을 해야 그 MSCI 코리아 지수에 포함이 될 거잖아요. 네네. 어떻게 돼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유동성과 시가총액 그리고 뭐 외국인 종목 한도 등을 좀 고려를 하는데요. 네. 한국을 대표하는 지수인 만큼 그 대표성을 잘 나타내고 시장의 흐름을 잘 추적하기 위해서 시가총액으로 먼저 자르고 거기서 유동 시가총액이 작지 않으면 편입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요번에 5월 리밸런싱 때 증권가에서는 이번 MSCI 코리아 지수 시가총액 컷오프 그 시가총액 규모를 4조 1,800억 원 수준으로 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5월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 리밸런싱 좀 들어갈 수 있는데 안 빠지는데 이런 걸 우리가 좀 구분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그 4조 1,800억 원 컷오프에서 지금 기준을 잡고 살피자면은 강력한 편입 후보는 삼양식품과 하나시스템입니다. 이거 여러분도 많이 시장에서 얘기 들으셨을 텐데요. 삼양식품은 불닭볶음면 돌풍으로 해외 수출 비중을 크게 늘려왔고요. 예. 주가도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하나시스템도 역시 방산주에 속하는데요. 올해 방산주가 계속 좋았잖아요. 네. 그래서 하나시스템 역시 몸집을 이제 크게 불렸기 때문에 MSCI 코리아 지수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반대로 편출되는 종목도 예상해 볼 수 있는데요. 네. NC소프트하고 에코프로머티가 그 주인공입니다. 예. 2차전지의 실적도 그렇고 좀 여러 업황 상황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에코프로머티가 나간다는 그렇게 추정해 볼 수가 있고요. NC소프트도 지금 리니지 W 뭐 이런 IP들이 매출이 급감하면서 지난해 창사 이래 좀 처음으로 연간 적자를 냈어요. 그래서 좀 특별한 모멘텀 없이 계속 우하향하는 그림을 그렸었죠. 이 지수에 지금 포함되고 빠지고 이게 어떤 의미인지, 그러니까 이게 결국 왜 중요한지를 좀 말씀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앞단에 말씀드렸다시피 글로벌 펀드 자금이 이거에 따라서 움직이는데요. 이 지수를 추종하니까요. 네. 그래서 패시브 펀드 자금이 유입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증권가에서 추정해 본 건데 네. 삼양식품이 지수에 포함되면은 글로벌
펀드 패시브 자금이 한 2,200억 원이 들어올 것으로 계산하고 있고요. 예.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는 1,620억 원 규모의 펀드 자금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편출될 것으로 보이는 NC소프트는 이제 1,100억 원, 그리고 에코프로머티는 770억 원 정도의 자금이 유출될 것으로 좀 보고 있네요. 자금이 유입되면 아무래도 좋잖아요. 그쵸? 네, 그렇죠. 네. 주가도 올라갈 가능성이 네. 있고요. 예. 그래서 리밸런싱 기간마다 항상 좀 어떻게 보면 좀 그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MSCI 롱숏 전략인데요. 말 그대로 이제 공식처럼 편입될 가능성이 있는 종목을 투자하고 편출될 가능성이 있는 종목에서 이제 좀 나오는 그런 전략인데요. 리밸런싱 전까지는 보통 편입 후보군의 주가가 쭉 오르다가 리밸런싱이 완성되면은 그때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주가가 소폭하는 경우가 이제 통계적으로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증권가에서 이제 퀀트에서 좀 살펴보니까 리밸런싱일 60거래일 전부터 리밸런싱 당일까지 예. 수급 유출입이 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가 상승세나 하락세가 나타날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제가 좀 주가를 살펴봤는데요. 요새 뭐 트럼프박 관세 때문에 시장 변동성이 워낙 커서 유의미한 수치가 있을까라고 계산을 해봤는데 뭐 실제로도 유의미한 수치가 나왔고요. 거래소에 따르면은 2월 17일부터 이제 2달 전부터 이날까지 살펴보면은 삼양식품은 6.88% 올랐고 하나 시스템은 11.97% 상승했습니다. 네. 이 기간에는 코스피는 5.5% 떨어졌으니까요. 약간 좀 그 지수를 상회하는 수준의 주가 흐름을 보였죠. 예. 반면에 좀 NC소프트는 20% 넘게 하락했고 에코프로머티도 30% 넘게 떨어졌습니다. 네. 그러면 요 리밸런싱 1 어떻게 돼요? 네,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14일 MSCI 5월 리뷰가 예정돼 있고요. 그리고 거기서 이미 미리 이제 좀 정리가 됩니다. 여기서 네. 리뷰에서 정리가 되고 심사 대상일은 4월 16일부터 30일까지 10거래일 중에 무작위로 하루를 찍어서 그 유동 시가총액 아까 그 말씀하신? 기준에 따라서 네. 찍어서 결정이 되고요. 예. 실제 리밸런싱일은 5월 30일입니다. 그러니까 14일 리뷰부터 30일까지 기간이 있죠. 이때 좀 자금 미리 네. 기대감에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편출 종목은. 네. 그래서 요즘 시장 변동성이 심해서 좀 어디에 투자할지 좀 고민이 된다 하시는 분들은 좀 MSCI의 이 롱숏 전략을 좀 주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은 주가만 보지 마시고 이게 그 당일날 그 시가총액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잖아요. 갑자기 급락할 때도 있고 이러니까 그 컷 오프 언저리 있는 걸쳐 있는 종목들의 시가총액도 같이 한번 살펴보신 다음에 좀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보통 많이 까먹으시겠지만 1년에 4번 계절처럼 좀 오는 투자 공식이라서 모두 알아두시면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용성 기자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